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유미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터전에서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자, 2022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시장 계속해서 빠지면서 투자를 정말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또 늘어나셨을 것 같은데 과연 우리 홍당무는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자, 결론은 우리 홍당무가 이 주식 투자 기본서라는 또 부제목을 가지고 있는 만큼 투자의 기본에 더욱더 충실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좀 길라잡이 역할에 좀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또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터전에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다짐을 한 만큼 저희 홍당무 여러분들께 더욱더 새롭고 알찬 내용들로 또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 홍당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정말 착착한 마음 드셨을 것 같은데요. 하반기 첫날 뉴욕 증시는 저가 매수 유입으로 인해서 조금 상승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지만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 오늘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락 전환하면서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갔는데요. 특히 주가 지수를 이끄는 삼성전자가 비롯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일부 빨간불을 켜내면서 나머지 종목들의 낙폭이 더욱더 컸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여러분들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실까요? 시장 이제는 바닥일 거라 생각했는데 또 빠지고 또 빠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바닥을 논하기가 아직까지 정말 쉽지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자, 오늘은 이모학 전문가님 모시고요. 이러한 시장 좀 정확하게 면밀하게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 누구보다도 정말 트렌디한 전략을 또 챙겨주시는 만큼 오늘 이모학 전문가님 모시고 이러한 트렌디한 전략들, 발빠른 전략들 챙겨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금도끼 종목 소개와 함께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까지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 많이 어렵고 힘든 만큼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마지막 코너에서 종목 상담 더욱더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월요일 저녁 생방송에 열려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최근 이모학 전문가님을 사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주의하셔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금 생방송에만 열려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달라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모학 전문가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네. 새로운 터전에서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하고 갈까요? 네, 오늘 시장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마지막 거래일 날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정말 7월 달에는 조금 더 나빠질 게 있겠느냐. 6월에 정말 기록적인 하락을 기록했기 때문에 7월 달에는 조금 분위기 쇄신 그리고 더 이상 뭐 빠질 곳이 있느냐 이러한 그 기대 심리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기대치 역시 미진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러한 상대적인 좀 박탈감, 그러니까 증시가 떨어졌을 때 이러한 그 공포감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전 세계 증시에서 하락률로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나라가 아쉽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되어버렸죠. 물론 코스피 이 코로나 시국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또 상위 상승률도 보였지만 내려갈 때 역시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좀 많은 탓에 올라갈 때도 상위권이지만 내려갈 때 역시 좀 브레이크 없는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장의 하락의 이유 그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과연 해답은 없는지 오늘 이 부분들 일단은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살펴드릴 테니까 하락의 이유를 좀 알아야 우리가 또 반등의 트리거들, 또 반등의 시기들을 또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1시간 조금 시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현 상황들, 현 주소를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의 이유를 찾고 그에 맞는 전략을 좀 우리가 챙겨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글로벌 시장은 너무 견고하게 잘 올라가거든요. 거의 플러스권을 대부분의 증시들이 나타내는데 우리 시장만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시장의 하락의 이유를 제가 나름대로 또 분석을 좀 해봤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뭐 제조업의 미래는 곧 우리 한국 증시의 경제 미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제조업 없이는 사실 제조업으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 만큼 제조업 지수의 하락세가 좀 우리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시장의 하락의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나요? 글쎄요,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큰 우리나라 제조가 반도체죠. 네. 근데 이제 반도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PC를 굉장히 고성능으로 바꿨잖아요. 네. 집 밖으로 못 나가다 보니까 원격 진료, 원격 검침 이런 것도 있지만 원격으로 업무를 봐야 되고 또 원격으로 또 이 학생들은 게임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PC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코로나 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라는 게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한번 컴퓨터를 사시면 보통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써요. 그리고 잘 안 바꿉니다. 즉 조금 좀 내구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체 주기가 스마트폰처럼 빠르지가 않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이 서버용 D램, 이 PC용이 아닌 이 서버용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인텔에서 투자를 올해 많이 한다고 했는데 투자를 또 2분기에서 3분기, 3분기에서 또 하반기로 딜레이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 2위 그리고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인데 우리나라 대표 효자 수출 품목이 이렇게 업황부진을 겪다 보니까 이러한 좀 내홍을 우리나라 산업 구조적으로 좀 겪는 것 같고요. 잠깐 화면을 보시면 그도 그럴 것이 뭐 코스피 흐름을 보시면 좀 굉장히 좀 정말 무슨 기술적으로 보면 테마주 하나 내려가는 것 같이 내려가고 있죠.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보시면 2020년 2월 아무것도 코로나 뭐야? 우한 폐렴, 메르스, 사스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방심할 때 지수가 2200선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1400까지 밀렸다가 결국은 3300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 코로나도 없던 일처럼 2200선에서 다시 2200선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거의 뭐 급락도 그렇고 급등도 그렇고 거의 과거 거의 일장춘몽과 같이 상당히 좀 말 그대로 2년의 세월이 지수로 보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이러한 그 과거를 회귀한 이렇게 굉장히 좀 힘든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그 안에서 또 잃으신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코로나 때 시작을 하신 현인 맞아요. 그렇게 공포를 이기는 현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저도 주식 그리고 여러 가지 방송 채널을 했었지만 그때 저한테 다 물어봤던 부분들이 다 이거 어디까지 빠지는 거? 이거 몇 년 어디까지 빠질 거야가 문제가 아니고 몇 년이나 갈까요? 이거 다 망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굉장히 질병에 대한 공포가 결국은 이제 증시의 저점이었죠. 그래서 네. 과연 이번에도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 공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상황이 그렇게 최악의 국면은 아니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과연 오늘도 중국, 일본은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는 오늘 수장이고요. 맞아요. 우리나라만 또 쭉쭉 코스닥 특히나 쭉쭉 업종도 어때요? 그나마 부빌 언덕이었던 조선, 건설,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원전, 또 풍력 이렇게 시장에 다 주저앉는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 순환매가 돌던 섹터들이 오늘 한꺼번에 와르르. 그러니까 지수는 그러거든요. 이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막 올라가거나 버티던 섹터들이 지수가 계속 무너지면 걔네들이 버틸까요? 지수는 뭐라 그럴까요? 물귀신처럼 종목을 쭉 끌어당겨요.
올라가 있는 종목 보면 그냥 발을 잡아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버티던 종목군들이 시장이 웬만큼 빠져주면 버티는데 계속 중력이 더 밑으로 빨아들이는 중력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죠? 결국은 무너지는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오늘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코로나로 이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글로벌 증시도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네. 자, 미국 증시 S&P입니다. S&P는 아직은 요만큼 남았어요. 그죠? 국내 증시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2267이었거든요. 거의 다 왔죠. S&P 남아 있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니케이도 그렇게 뭐 경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침체가 오래 겪고 있는 잃어버린 30년의 일본도 니케이도 지금은 이 포인트가 상당히 좀 떨어져 있고요. 중국 증시는 확 떨어졌다가 확 올라왔습니다. 말씀드렸지만 6월달 전 세계 시장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누구였다? 중국과 러시아. 아이러니하죠, 그죠? 어찌됐든 간에 상해 지수도 밀렸다가 코로나 이전으로 확 회귀해 있는 상황. 자, 그러면 국내 증시가 왜 이렇게 혼자만 빠져야 되는지 네. 참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 이 흐름을 보시면 자,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그죠? 자원이 없죠. 그래서 유가가 30달러씩 급등이 있을 때마다 GDP 대비 영향을 받는 게 아시다시피 산유국들 이라크는 GDP의 20% 이상이 올라가요. 아시다시피 이 전 세계 시총 1위 애플이 사우디 이제 이 아람코 전 세계 세계 산유국 이 회사인 아람코 에스올 최대 주주죠. 아람코의 시총 1위를 뺏겼죠. 그들은 그럴 것이 이라크가 사우디가 굉장히 이 GDP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오일 머니, 파워 머니죠, 그죠? 이렇게 돈을 벌고 있고 미국도 자국의 이제 셰일가스나 그리고 약간 좀 질은 떨어지지만 재고유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우리나라와 그나마 비슷하게 이 의존도를 갖고 있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1.7% 정도 우리가 가장 큰 GDP 마이너스 요인을 갖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중국도 원자재 수입국이긴 한데 중국은 우리나라랑 틀린 게 뭘까요? 왜 GDP 영향이 지금 없을까요? 왜 중국은 무역 수지가 보시면 올라가고 있고 이게 중국 증시와 우리나라가 지금 벌어지는 이유거든요. 네. 예전에는 10시 반 돼서 중국 증시 올라가면 따라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중국 증시 가거나 말거나 우린 빠져요. 맞아요. 왜 이렇게 벌어질까요? 이게 지금 무역 수지가 이렇게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중국 무역 수지는 올라가고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급감하고 왜? 뭘까요? 중국은 에너지를 수입해요.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는 서방 국가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이 수입 품목에 우리도 러시아 제재로 수입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걔네들 러시아에서 계속적으로 에너지 수입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 이게 일단은 중국과 가장 큰 차이점. 이게 네. 우리나라가 디커플링이 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이 산업 구조,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한국이 유일하게 100%, 106%가 넘어가 버렸죠. 그죠? 11%나 급증을 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들의 역대급 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는 이 일상 회복이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난 2년간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어나 있는 이러한 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것은 좀 회복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좀 풀어야 되는 숙제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세 번째 이유로는 아시다시피 미수신용 한참 떠들썩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미국도 물론 신용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미국도 신용증거금 미국도 급락했잖아요, 그죠? 미국도 9,300억 달러에서 지금 보시면 7,500달러로 얘네도 많이 얘네도 반대매가 있겠죠. 그죠? 신용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S&P 시가총액 대비 신용 물량이 한 2.1%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음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거의 막 2.9 정도 코스닥 신용 잔고 비중이 굉장히 높죠. B2가 많다는 겁니다. 그죠? B2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신용융자 이런 것들이 일단은 좀 반대 매매가 좀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고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이게 CFD가 저는 굉장히 좀 문제라고 봐요. 이게 CFD가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서 이 거래가 막 늘어났던 게 한 코로나 이후인데요. CFD가 미수, 신용 그리고 여러분들 스탁론과는 좀 틀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차이점을 한번 갖고 왔는데 CFD는 거래 시장이 여러분들 장내 주식을 산다고 장내 시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물 시장입니다. 국내 주식의 장외 시장이에요. 거래 자격은 아시다시피 뭐 HTS 키면 나오죠. 순자산 외에 금융자산 뭐 5억 원 이상, 뭐 부부 합산 소득 1억 5천만 원 이상, 뭐 변호사, 회계사 뭐 이렇게 전문 자격 요청을 비워주지만 증거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갖고 있으면 2억 5천만 원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법이 올해 개정돼서 그래요. 이거 100%까지 해줬어요. 1억 갖다가 10억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반대 매매로 지금 들어오는 것 같고 이게 일단은 보시면 CFD가 투자자가 스스로 이자를 국내 증권사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내 증권사는 외국계 증권사한테 수수료 이자를 내고 외국 증권사는 브로커한테 수수료를 내고 주문을 내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립니다. 이게 무슨 자금 세탁 같죠, 그죠? 이게 이제 총수익 TRS라고요. 총수익 스와프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가 갖고 있는 물량을 말 그대로 선도 거래 사고 팔고를 실제 주문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듯한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CFD가 여러분들 보시면 차익 결제 거래 현황입니다. 2020년도 4조였어요. 근데 이게 2021년도 5조. 근데 반토막 났죠. 그죠? 이거 다 어디 갔어요? 다 강제 청산 당했죠. 5월에. 6월엔 더 심했겠죠. 그죠? 거래대금도 70조 가까이 됐는데 5분의 1 토막 거래대금은 12조대로 줄었습니다. 즉 시장이 말하는 속칭 큰 손들 그리고 이 매매가 좀 잘못된 점은 이게 외국인 매매로 잡힙니다. 외국인 매매로 잡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막 시장을 엄청 팔아야 되는데 이게 진짜 외국인인지 CFD 계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또 CFD 이거는 신용거래와는 틀리게 얘네가 물량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막연한 공포, 이 물량이 어디까지 나올지 수치적으로는 이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 해당 종목을 예를 들어 삼성전자면 삼성전자의 CFD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숨은 말 그대로 이 뭐라 그럴까요? 좀 그림자성, 섀도우 리스크로 지금 수급을 좀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시장은 좀 수급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니까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시는 방법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목원 좋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또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CFD 안에 반대 매매라는 개념이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거금 40% 그러니까 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억인데 2억을 투자했잖아요. 근데 40%면 1억 4천만 원이 되면 청산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 매매가 오늘 정부에서 이 증권사에 대해서 반대 매매를 좀 자제하라라는 또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좀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전혀 저는 1도 쓰잘데기 없는 말 그대로 그것도 권고사항이에요. 네네. 강력사항도 권고사항이고 그런 거를 뭐 정책이라고 내놨는지 참 한심할 정도로 뭐 공매도를 꼭 막자 이러한 취지는 아니겠지만 정부에게 보이지 않는 손이 제3의 경제 즉 너무 과도한 시장 진입에 정부의 이 진입은 더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즉 과도한 진입은 불필요한 불협화음을 낳겠지만 이 정도까지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그리고 경제가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러한 아주 필요 없는 그러한 정책도 아까도 제가 세 가지 리스크를 말씀을 좀 드렸지만 더 큰 리스크는 저는 지금 시장이 좀 무정부 상태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상당히 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감시하는 인원을 11명에서 뭐 14명으로 늘리고 뭐 쓰잘데기 없이 무슨 뭐 이 반대 매매를 증권사한테 조금 완화해줘라 이런 공고를 하고 가려운 것을 좀 긁어줘야 되는데
상당히 조금 좀 헛발질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연준이 하는 발언이 왜 중요하다? 의사록을 왜 본다? 왜 연준 의장의 이 단어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들여다본다? 왜? 금융시장과 정부는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소통. 말 그대로 이 시장의 이 뉘앙스, 시장의 뭐 매파든 비둘기파든 여러 가지 시장과 소통을 통해서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증시는 증시대로, 정부는 정제대로, 한국은행 한국은행대로 여러 이 세 가지 기관들이 다 따로 노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뭐 누가 자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좀 저는 시스템의 불안, 이거는 시스템의 불안은 자료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로 좀 풀어드리는 거겠지만 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이러한 그 제도적 보완 없이는 여러 가지 조금 이 글로벌 경제 마이너스 요인들을 좀 이겨내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이 정도 빠졌으면 네. 뭐라고 좀 뭐라 그럴까요? 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환시장에서도 1,300원 급등하면 외환시장에서 정부에서 구주 개입을 해주거든요.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정책적 이 돈을 직접 밀어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또 지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구조적 발언을 계속 개입을 해줘요.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로 공매도, 금지, 카드, 만지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좀 뉘앙스를 좀 풍겨줘야 이 증시를 무조건 펀더멘탈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센티멘탈, 펀더멘탈, 센티멘탈 저는 한 반반이라고 보거든요.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정부 기술자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부 일쪽으로 좀 타짜들이 뭐 금융이든 거래소든 좀 해줘야 되는데 네. 뭐 공매도 완화하는 요인 여기 네. 직원을 한 3명 더 뽑아? 그리고 뭐 반대 매매 하는데 그거를 조금 덜 하게 하자고 이런 식의 정책들은 지금 네. 상황에서는 참 좀 열받는 상황이에요. 네, 정부의 뭐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시장 너무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소극적인 대응을 해보자라는 좀 골자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 저도 참 특이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갑자기 코로나의 재유행 조짐이 보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진단키트주들이 올랐어요. 반면 지난주에 반등세를 좀 눈에 띄게 보였던 건설주들이 주택 공급, 국내 주택 공급 이슈뿐만 아니라 대형 원자력 발전소와 중동 산유국 공사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면서 건설주들이 지난주에 많이 올라왔었는데 하지만 오늘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또 많이 빠졌습니다. 다시 약세로 돌아갔는데 그래도 이 건설주들 상승 모멘텀은 계속해서 좀 살아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뭔가 진입의 기회인가? 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전문가님은 이 건설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국내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이 말 그대로 정부의 뭐 무슨 신도시, 뭐 재건축, 공급 물량 확대 이런 것들로는 건설주들이 상승하기 힘들어요. 워낙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진짜 뭐 전 국토를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짓지 않는 이상 건설주들의 이 기대감, 새 정부 신정부 기대감으로 또는 뭐 이 건설 신도시 이러한 기대감으로 상상이 좀 힘들고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성장성은 역시 해외 플랜트나 해외에 나가서 정말 우리나라가 뭐 진짜 뭐 의리한 건물들 해외 우리나라 랜드마크도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지어준 건물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죠? 두바이에도 있고 뭐 이런 건설 시공 능력이 없어요. 지금은 수주를 잘 못 따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도 많이 오르고 철강 가격도 그렇고 가격 경쟁은 중국한테 밀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가 뭐 지금도 뭐 나토가 갖고 뭐 원전 세일즈 했다고 하는데 뭐 성과는 글쎄요. 뭐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처럼 뭐 가서 뭘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미미한 이 기대적 정책적 기대감들이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GS건설이 오늘 굉장히 낙폭이 컸는데 네. 실적 악화 우려감이거든요. 그죠? 기대감으로 건설주 올해는 건설주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해놨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결국은 이제 막판에 말 그대로 이 실망 매물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포장지만 그럴싸했지 까보니까 실망. 아이는 울죠. 포장지가 이만한
걸 깠는데 요만한 뭐 스티커 하나 들어있으면 애들이 좋아할 일 없죠, 그죠? 건설주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건설사들의 조선주들도 마찬가지. 조선주들도 올해 뭐 역대 최고 수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삼성중 LNG선 중심이. 근데 오늘 조선주들도 많이 빠졌죠. 네. 조선주들은 이게 얼마에 배 한 척이 가격이 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성이 과연 얼마나 돈을 받고 판 거야? 진짜 돈 버는 거 맞는 거야? 2, 3년에 뭐 배를 팔았다 치는데 수주는 했는데 정말 제 돈 제값 받은 거야? 이러한 좀 불안감. 그러니까 시장이 참 안 좋을 때는 모든 게 불안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건설주들 또 조선주들 그리고 그나마 올라가던 태양광, 풍력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2차 전지 SK 투자 지원 소식으로 정말 바람 잘 날 없네요. 좀 어려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건설주는 아마 지난주에 많이 또 이슈가 되면서 담으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건설주는 수주 이슈도 딱히 더 나오지도 않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좀 관망하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혹시 건설주를 내가 지금 지난주에 들어갔다 가지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오늘 종목 상담 시간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제가 어느 때보다도 종목 상담 더욱더 꼼꼼하게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월요일 저녁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는 여기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 가능하다라는 말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계속해서 건설 쪽에서는 호재는 나오고 있거든요. 뭐 사우디의 뭐 새로운 시티를 만들겠다라는 이슈와 함께 원자력 발전소 구축에 대한 건설에 대한 그러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랄까요? 섹터는 없을까요? 글쎄요. 지금은 일단은 실적 얘기를 하면 약간 좀 촌스럽다. 왜냐하면 실적 좋은 종목들이 지금 다 같이 떠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좀 덜 밀리고 안 좋은 종목이 좀 많이 밀리고 이런 현상이면 실적 좋은 종목으로 잘 버텨봅시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뭐 그냥 일단은 지수가 한 20, 30% 밀렸기 때문에 종목 하락률 평균 20, 30% 이상, 평균 40%, 50% 이상 이런 식으로 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에서는 일단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죠. 그죠? 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종목이 2번 실적 발표한다 그랬죠. 잠정 실적, 그러니까 미리 한번 발표해서 다음 충격을 그 2번에 나눠서 하면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잠정이 본 실적과 똑같은데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2번 이렇게 맨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일단 시장에 좀 완충망, 방어순 역할을 좀 해주기를 좀 기대를 먼저 해보겠고요. 네. 실적주는 제가 이제 7월 중순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갖고 올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왜? 실적이 좋든 안 좋든 다 빠졌지만 실적이 발표가 나오면 억울하죠. 나 이렇게 실적 잘 나왔는데 나는 왜 쟤같이 빠져 있는 거야? 나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한 10대씩 맞은 겁니다. 나는 100점 맞았는데 빵점 맞은 애랑 똑같이 10대 맞은 거죠. 그죠?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주가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옥석 가리기가 7월 중하순부터는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 이번 금도기 3선 매일 제가 한 종목, 두 종목씩만 갖고 오지만 3선, 4선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을 이제 중하순 경우는 팍팍 드릴 거고, 대신에 오늘 같은 경우는 테마. 네. 테마로 실적은 어차피 지금 씨가 안 먹히니까요. 네. 여러분들 조금 계좌에 수익을 바로바로 좀 꼽아줄 수 있는 테마주를 하나 여러분들 금도끼로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는데 정말 이모학 전문가님이 실적
중에 실적주를 또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종목이 저는 후성이거든요. 저도 후성이라는 종목으로 또 수익을 좀 챙겼던 만큼 후성이라는 종목을 흑자 전환 실적주다라고 챙겨주시면서 저희가 그때 100% 넘는 수익을 또 챙긴 만큼 이번 주에 이번 2분기의 실적주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들 좀 챙겨가고 싶다,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모학 전문가님이 시장 상황을 보고 그날 또 좋은 종목들을 금도끼 종목으로 노란톡에서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안내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이런 실적주까지 또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좋습니다. 최근 시장 정말 따로 어디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테마에 따라서 개별 장세, 개별 섹터에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 테마로 우리가 좀 수익을 단기간에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챙겨주셨다고 하니까요. 정말 트렌디한 전략으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일단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건설 섹터 말고요. 국내는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또 분양도 요새는 잘 안 되고 해외 수주도 잘 안 나오는 상황이어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일단은 저는 조금 지양하는 말씀 좀 드리고 잠깐 화면 보시면 해외로 좀 눈을 돌려봅시다. 오일 파워, 오일 머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라크, 사우디 이러한 그 중동 산유 국가들은 지금 올해 정말 떼돈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국제유가 굉장히 좀 무섭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쉽게 떨어질 생각을 좀 잘 안 하고 있는 100달러 시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 사우디가 벌어놓은 돈을 왕창 쓸 수 있는 말 그대로 명분이 생겼잖아요. 그죠?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다시 보자. 네옴시티라고요. 그리스어가 아랍어로 만들어진 단어인데 새로운 미래라는 예전에 중동의 두바이처럼 사우디의 이제 네옴시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이제 국가 개혁 프로젝트, 우리나라 예전에 새마을 운동처럼 사우디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석유에 의존해서 살 것이냐, 우리도 경제 체제를 한번 바꿔보자. 이런 목적으로 네옴시티를 만드는데 화면을 보시면. 사우디 북서부의 이제 황야입니다. 그냥 여기 다 사막이에요. 예전에 두바이처럼 다 사막인데 여기다가 약 서울의 44배, 총 투자금액 64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되는데요. 그죠? 여기서 총 투자액만 640조. 빈살만 왕세자, 이사회 의장이죠. 그죠? 말 그대로 여기는 자동차도 안 다닌다 그래요. 100% 친환경 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미래도시. 우리가 과거에 어렸을 때 만화의 영화로만 보던 이 도시를 꿈꾸는 것 같은데 오일 머니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일단은 2025년이면 1차 완공의 목표면 지금 3년밖에 안 남았어요. 3년밖에 안 남았으면 지금 막 해외 입찰받고 기업들 투자받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 삼성 이 회장도 가서 막 파티에 가면 막 맨날 가잖아요. 가서 인맥 쌓으려고 가서 그리고 현대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 네옴시티에 굉장히 좀 많이 참여하고 콩고물을 좀 받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저는 나토를 갈 게 아니라 사우디를 한번 갔다 왔으면 어땠을까 지금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그 네옴시티 주요 프로젝트들 더라인 그리고 옥사곤, 트로제나 이렇게 굉장히 좀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누가 끼어갈 수 있느냐? 여기 이제 수혜주를 계속 좀 시장에 찾고 있는데 제가 찾아온 이 기업은 인천국제공항 해외 바쿠 올림픽 스타디움 석유공사 사업 그리고 우리나라 해운대 골프 리조트 이 정도 지었으면 뭘까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런 거 질 수 있어요?
뭐 아니죠. 네, 대기업에서 짓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 네. 기업은 건설사가 아닙니다. 건설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 반도체도 파운드리 회사가 있고 팹리스 업체가 있죠. 팹리스는 설계만 하는 회사잖아요. 그죠? 네. 걔네들은 공장 기계가 없어요. 팹리스 설계만 하는 회사들. 나이키 공장 없습니다. 나이키도 마케팅하는 회사입니다. 나이키는 그죠? 애플도 제품은 다 팍스콘이 만들죠. 그죠? 설계만 하는 회사예요. 이 기업도 건설사가 아니라 이 건설을 하기 위한 이 땅의 시공, 감리, 설계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보는 이유는 이런 여러분들 화면 보시는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설계, 시공, 감리만 했고 이거 외에도 최근에 이 사우디 쪽 위쪽에 이제 조그만 나라가 카타르죠, 그죠? 이번에 월드컵이 있는 카타르의 이 플라자 타워 이게 이 투시도입니다, 그죠? 카타르의 재작년에 이거를 얘네가 현대건설로부터 현대건설은 건설사잖아요, 그죠? 만드는 회사잖아요. 얘네들 현대건설은 공장이잖아요. 얘네가 설계 시공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이 회사한테. 오. 이 카타르 루사일 현대건설이 만들 건데 이거를 이렇게 설계해줘. 이 회사한테 부탁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회사가 228억 여기에 설계 용역을 수주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이 카타르의 플라자 타워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석유공사 사업 이런 것들 수주 설계 시공 감리 이런 것들을 한 수주 이력을 봤을 때 만약에 이 기업이 이 네옴시티에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분명히 들어가겠죠, 그죠? 우리나라 잘 짓긴 잘 짓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도 갈 거고 현대차도 갈 거고 건설사도 갈 건데 수주를 따낸다면 이 기업이 설계 시공 감리를 또 용역을 설계를 감리를 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러한 좀 시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테마적 접근으로 우리가 지금은 건설주들을 할 때는 아니지만 이렇게 시장이 조금 이 재료에 목말랄 때 지금 모멘텀의 상실기 실적이 씨가 안 먹힐 때 또 이럴 때는 말 그대로 좀 가뭄에 물에 냇가로 이 동물들이 모이는 것처럼 테마성 시세로 수급이 좀 쏠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이 오히려 무너질 때 솟아날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종목 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갑자기 이렇게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을 챙겨주셨는데 저희가 그 원전 관련주로 보성파워텍을 그때 테마주라고 챙겨주셨거든요. 맞아요. 그때 저희가 그 다음날 상한가를 봤어요. 그만큼 또 테마주를 또 오랜만에 가지고 오신 만큼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건설을 설계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제2의 두바이 네옴시티가 또 지어지는 만큼 면적과 투자액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여기에 수주 전에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수주에 완료를 한 만큼 이 종목에 좀 설계를 맡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가득 실려 있는 만큼 굉장히 시세가 좋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만큼 앞으로의 시세에도 좀 기대를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혹시 궁금하다 하신다면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도끼 종목은 내일 장 시작 전에 또 이무학 전문가님이 노란톡을 통해서 올려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 월요일 저녁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는 QR코드로만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과 함께 저희 새로운 금도끼까지 챙겨봤습니다. 내일 노란톡을 통해서 이 종목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는 종목 상담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내 종목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는 그러면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새로운 터전에서 여러분들께 월요일 밤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고 있고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되는 한 한 분이라도 더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 에너지 올려주셨는데요. 살려줘 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매수가가 17,700원이고요. 비중 35%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오늘 대명 에너지가 사실 풍력 관련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묶여 있는데 오늘 이러한 신재생 관련 종목들이 정말 우수수 떨어지면서 대명 에너지도 그 빗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종목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대명에너지가 이제 신규 상장주들, 그러니까 올해 시장 트렌드가 작년 시장 트렌드는 일단 신규 상장을 했다 치면 그냥 따상을 안 가면 이상한, 그리고 따상 가서 일단 보자. 이렇게 신규 상장의 IPO 붐이 일었었는데 올해는 시장이 무너지면서 IPO도 다 미루고요, 뒤로. 지금은 못 들어가겠다. 상장 철회. 뭐 이렇게 다 뒤로 밀어버리고 안 하거나 밀거나 겨우 하는 기업들은 이 공모주가를 하회하면서 시작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모주가를 하회해서 그 중에 몇 개가 이제 올라오는 흐름이었는데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공모주가가 15,000원이었어요. 15,000원으로 하회로 시작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를 튀어 올리는, 그러니까 공모주가에 참여한 사람들, 공모에 참여한 사람들은 말씀드렸죠. 시장이 틀리다. 공모는 발행시장, 우리가 있는 곳은 주식은 유통시장. 발행시장에 있는 애들이 유통시장으로 들어왔죠. 얘네들이 수익이 안 났잖아요. 그죠? 15,000원에 시작해갖고 3만 원 따상 시작해서 막 4만 원 가던 시기가 작년이었고 15,000원에서 어렵게 상장했는데 주가가 10,000원 떨어졌네. 얘네 발행시장 애들이 완전 물먹은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IPO를 뒤로 미루거나 철회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렵게 상장시켜봐야 이거 손실 나겠구나. 그래서 이 공모주가 하회한 종목들이 번쩍 시세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다? 얘네들이 엑시트 수익을 한번 내기 위해서 억지로 한번 올렸다가 패대기 쳐버리고 나가버리는 이렇게 엑시트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도 15,000원에 좀 출발을 했다가 밑으로 꺼졌다가 엑시트 파동 한번 확 주고 지금 밀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은 이러한 그 공모주가 하회 출발했다가 한번 시세 주고 밀리는 기업들은 끝없이 빠지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공모주가 제일 무서운 게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가 뭐죠? 과거에 실적이 이랬을 때 주가가 어땠고 저기가 저점이고 저기가 고점이고 몇 년 전 주가가 어땠고 몇 년 전 실적이 어땠고 이거를 비교하면서 그 기업의 적정 밸류를 찾아가는데 신규 상장주들은 그게 없죠. 얘가 주가가 영업이 100억 낼 때 주가가 얼마였어? 모르죠. 몇 달 전 상장했는데. 즉 올라갈 때도 끝없이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도 끝없이 내려갑니다. 적정 가치가 없어요. 과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명에너지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상장이 매매 가격을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좀 트레이딩 관점이나 그리고 이 시장의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엑시트 파동을 한번 줬다가 빠지는 기업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 일단은 좀 반등. 공모주가 15,000원입니다. 15,000원 회복 여부를 잘 파악해 보시고 15,000원을 일단은 다시 올라가서 지지를 한다 이번 주에.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빠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갈 여지는 있지만 이 상태로 그대로 밀려버린다. 시장이 반등 주는데도 꿈쩍을 못한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좀 15,000원 회복 여부를 잘 이번 주 살펴보셔서 매매 판단에 빠른 이번 주 안에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살려주님 15,000원의 회복 여부를 잘 살펴보시고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답답해서요라고 올려주신 종목이 있습니다. 장맛빛 님이 올려주셨는데요. SKI 테크놀로지고요. 매수가가 122,706원이고요. 비중이 좀 크네요. 40% 가지고 있습니다. 손실이 지금 크게 보이고 있는데 최근 리포트도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이 종목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일단 전기차 쪽에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말 그대로 뭐 이 시장의 가장 좀 중심적인 종목이죠, 그죠? 신규 상장할 때도 상당히 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 잠깐 보시면 신규 상장을 해서 급등을 했다가요, 따상이죠,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한 괴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좀 업황은 상당히 좀 힘들었네요, 그죠? 계속 지금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다가 특히나 최근에 이제 이 SK 그룹의 투자 지연,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쪽을 이 종목을 설명을 드리면서 좀 크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업종 대표주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는 지금 시장의 우려감처럼 그러니까 투자를 하겠다. 얼마 정도 뭐 10조를 하겠다. 뭐 미국에 어디다 공장을 짓겠다. 뭐 이러한 그 기업들의 투자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고 업황이 좋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야, 투자한데 점프, 설비 투자한데 점프. 뭐 이렇게 곧 투자하는 게 곧 돈을 버는 것처럼 번 것처럼 주가가 올라갔지만 투자를 연기하면 이것이 야,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는 아니거든요. 한다고 했다가 안 한 거는 불성실 공시도 아니고요. 계획을 수정하는 것과 그리고 보완하는 것은 기업이 계속 사업을 하면서 해 나가는 과정의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2차 전지 쪽에 이 과도한 하락, 그리고 이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폭락이 한번 나오고 아직도 지금 정신을 좀 못 차리는 종목들, 특히 SKI도 지금 어제 폭락을 하고 지난주 폭락을 하고 오늘도 반등을 못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2차 전지는 저는 여기까지 무너지면 시장은 정말 부빌 언덕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투자 지원 소식 이거는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에요, 그죠? 기업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 이 SKI를 보유하신 우리 시청자분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로 지금 마음고생하고 계신 전국의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 지원 이 하나로 주가가 무너질 것 같았으면 이게 무슨 이쪽도 무슨 삼성전자가 뭐 로봇 한댔다 안 한댔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닙니다. 2차 전지는 앞으로도 전 세계 이 자동차 메이커들 그리고 반도체 메이커들 나아가야 될 유일한 성장 동력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뭐 계속 악재는 계속 들려오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중국의 또 2차 전지 이 소재 매출 비중 좀 줄었네, 3위로 밀렸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가장 잘하고 있는 영역이고 오히려 다른 건설, 뭐 조선 이쪽보다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끝까지 반도체 뭐 모르겠지만 2차 전지주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시는 전략, 이 시장 반등에 다시 주도주로서 복귀할 수 있으니까 2차 전지주들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유일한 성장 동력이다. 좀 견뎌보자라고 말씀 주신 만큼 아이테크놀로지 조금 더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새로운 금도끼 종목과 함께 종목 상담까지 꼼꼼하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오늘 방송에서 언급드린 유 금도끼 종목은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1분도 채 남지 않았네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꼭 이 종목 챙겨 가셔서 테마성 시세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만나면 불 꺼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저녁 9시도 저희 홍당무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